지금 로봇주들을 단숨에 폭등시킬 가장 강력한 재료가 뭡니까? 뛰어난 기술력, 미래 성장 가능성? 둘 다 아니죠. 로봇 섹터에서 10배, 아니 그 이상 주가를 밀어올리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트리거는 바로 대기업의 인수합병 이슈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와 M&A가 독보적이죠. 생각해보세요. 과거 2023년 삼성이 뜬금없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더 과감히 지분을 늘리며 지분 약 41%를 확보한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 시장의 반응은 어땠죠? 로봇은 아직이다며 별로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차트를 보세요. 처음 삼성이 지분을 인수했을 때 잠깐 물론 급등했지만 그 이후 주가가 2년 동안 전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납하기까지 했죠. 심지어 2024년 콜옵션을 행사하면서 최대 주주가 됐을 때조차 주가는 움직이지조차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죠? 갑자기 AI 시대가 되더니 로봇이 관심받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최초 지분 투자 시점 대비 약 4000% 가까운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근데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는 3년간 40배 급등했지만 여전히 적자 기업이라는 겁니다. 즉, 시장이 미친 듯이 열광하며 주가를 끌어올린 이유가 실적이 아닌 삼성이라는 이름이 보장하는 압도적인 미래 가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주식시장을 다시 한번 뒤흔들 거대한 사건이 발생했죠. 때는 삼성전자의 2분기 컨퍼런스 콜, 전 세계 내로라 하는 글로벌 스마트 머니들이 집중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삼성은 이런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로봇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유망 로봇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합병, M&A 등 승부수를 검토 중이다. 즉, 어쩌면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탄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로봇이라는 확정된 미래에 삼성이라는 보증 수표가 찍힌 기업 말이죠. 그래서 지금 스마트머니들은 이 기업을 찾기 위해 집요하게 매달리는 거겠죠. 삼성이 다음으로 인수할 로봇 기업은 어디인가? 오늘 영상은 바로 이 질문에 해답을 찾아가는 추적 보고서입니다. 삼성이 지금 당장 애타게 찾고 있는 로봇 기술은 무엇인지, 또 삼성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수할 로봇 기업을 찾고 있는지, 그리고 그 조건에 가장 부합한 로봇 기업은 어디인지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삼성이 다음으로 인수할 기업이 어디인지 추적하려면 가장 먼저 삼성이 지금 무엇을 쥐고 있는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있는 것을 또 사는 게 아니라 아직 그룹 내에 없는, 즉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 M&A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그럼 우선 삼성이 이 로봇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쥐고 있는 패를 볼까요? 먼저 로봇 두뇌인 반도체는 삼성이 워낙 잘하는 본업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공지능 시스템은 자체 AI 모델 삼성 가우스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봇의 몸체가 될 하드웨어 기술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째로 삼키며 가져왔고요. 기업 조직은 더 치밀합니다. 올해 7월 정기 인사 시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석 달이나 앞당겨 노태문 대표 직속으로 RX 사업 추진실을 기습 신설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로봇 인력을 싹 다 긁어 모았고요. 그 수장 자리에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지휘하던 인물까지 스카우트에 앉혔습니다. 또 로봇을 움직일 로봇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세계 최초 상용화도 삼성 SDI가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의 금고에는 올해 상반기 반도체를 팔아 만든 현금만 무려 143조 원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게 돈은 전혀 문제가 아니죠. 즉 삼성은 지금 반도체와 AI 모델도 있고 몸통도 있고 조직도 세팅됐고 돈은 썩어 넘칩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지금 당장이라도 세상을 깜짝 놀래킬 휴머노이드 로봇이 출시되어야 정상인데요. 그런데 왜 아직 안 나오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삼성에겐 뭐가 부족한 걸까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가장 비싼 부품이 뭘까요? 거대한 몸통? 가리? 인공지능 두뇌? 아닙니다. 바로 로봇 손입니다. 로봇 한 대 원가의 무려 30%가 이 작은 두 손이 차지하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사람으로 따지면 관절 역할을 하는 액추에이터가 사실 가장 비싼 부품인데요. 휴머노이드 한 대 이 액추에이터가 대략 40개 필요합니다. 근데 그중 절반 이상인 25개가 이 로봇 손에 몰려 있어서 로봇 손이 그렇게 비싸진 겁니다. 바꿔 말하면 손가락 자유도를 높이기 위해 새끼손가락보다 얇은 공간 안에 모터와 센서 그리고 초소형 감속기까지 전부 때려 넣는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어려운 기술이냐면요. 전 세계에서 로봇에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붓는 테슬라조차 이 문제 앞에서 좌절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공식 석상에서 직접 이렇게 말했죠. 로봇 손 개발이 가장 어렵다.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줄 공급망 부품사를 찾는 것은 더 큰 난제다. 그러니까 전 세계 로봇 1등 테슬라도 아직까지 풀지 못한 힘겨운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설계를 하는 것과 초정밀 부품을 수백만 개씩 오차 없이 찍어내는 양산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이 기술은 금속 소재를 깎고 열 처리하는 수십 년의 노하우가 필요한 영역이라 그래서 지금까지 일본의 극소수 회사들이 사실상 독점해 왔습니다.
즉 삼성의 143조 원으로도 이 노하우를 하루아침에 쉽게 살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죠? 맞습니다. 이미 그 기술을 가진 회사를 찾아서 사버리면 그만인 거죠. 최근 삼성이 오랜 시간 가전용 모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액추에이터를 자체 개발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당연히 이게 결코 쉽지가 않고요. 이 뉴스는 오히려 삼성이 이 액추에이터, 즉 로봇 손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대부분의 해석입니다. 즉 결국 삼성의 선택지 중 가장 쉽고 빠르고 유력한 방법이 M&A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삼성이 로봇의 연구 단계를 넘어 무서운 속도로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건 삼성이 개발하고 자시고 할 것 없이 더 빠르게 로봇 손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뜻으로 이어지는데요. 바로 영남권 60조 투자 계획 중 구미 공장에 배정된 19조 원이 그 증거입니다. 구미 공장에 뭐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휴머노이드 양산 체계와 함께 로봇 데이터 팩토리가 들어갑니다. 즉 삼성은 지금 로봇을 만드는 공장만 짓는 게 아니라 로봇을 학습시키는 공장까지 같이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로봇을 생산하고 그 로봇을 공장 라인에 투입하고 작업 데이터를 뽑아내 AI를 학습시키고 그 데이터로 다시 로봇을 진화시키는 완벽한 폐쇄형 사이클을 구미 한 곳에 구축하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시제품 몇 대 만들고 말 거라면 19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붓지 않았겠죠. 삼성은 이미 2030년까지 전 공장을 AI 자율공장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해집니다. 삼성은 구미에서 찍어낼 수백만 대의 로봇에 들어갈 핵심 부품들, 그 중에서도 본인들이 가장 뼈아프게 부족한 기술을 빠르게 외부에서 수혈해야만 한다는 것.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그럼 과연 삼성은 어떤 기업을 선택할까요? 삼성의 과거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 패턴과 현재 삼성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기술적 한계를 종합해보면 삼성이 눈독을 들일 만한 기업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로봇 테마로 묶인 껍데기 회사가 아니라 143조 원을 쥐고도 단기간에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양산 노하우를 가졌거나 이미 삼성 공장 안에서 완벽한 기술 검증을 마친 회사여야만 하죠. 현재 주식시장에서 이 조건에 가장 가까이 부합하며 삼성 로봇 밸류체인의 빈자리를 채워줄 가장 유력한 후보 기업들을 소개합니다. 물론 투자는 개인의 판단으로 진행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겁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두 종목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기 위한 재료 정도로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기업, 바로 삼성이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로봇 손과 관절의 한계를 뚫어줄 유일한 대안 SBB테크입니다. 앞서 휴머노이드 원가의 30%가 손과 관절에서 나온다고 했죠. 새끼손가락보다 얇은 공간에 톱니바퀴를 우겨넣고 오차를 제로로 만들어야 하는 미친 기술력. 이걸 국내 최초로 뚫어낸 기업이 SBB테크입니다. 수십 년의 금속 가공 노하우를 가진 기업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삼성이 왜 굳이 이 회사를 탐낼까 하는 겁니다. 이 회사는 단순히 감속기라는 비싼 부품만 파는 게 아니에요. 감속기에다가 정밀 모터, 센서, 제어기까지 싹 다 조립해서 구동 모듈이라는 완제품을 생산합니다. 즉 삼성 입장에선 부품을 일일이 사와서 조립하느라 고생할 필요 없이 그냥 이 회사 하나 딱 인수하면 휴머노이드 관절 기술을 갖게 되는 거죠. 사실 이미 삼성의 인수에 관심 있는 몇몇의 투자자들과 스마트머니든 다 알고 있습니다. SBB테크가 유력한 후보 중 하나란 것을요. 그 증거로 2023년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 소식이 전해진 이후 6개월간 두 기업의 주가가 완전 똑같이 움직였고 심지어 최근 1년간 주가 움직임도 완전히 똑같다는 것을 들 수 있겠죠. 근데도 여전히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다른 대기업과의 지분도 얽혀있지 않은 깨끗한 상태로 있는 SBB테크, 삼성의 로봇 전략과 가장 맞닿아 있는 후보 중 하나라고 판단하고요. 물론 아직 적자 기업이라는 리스크는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인수하는 건 현재 실적이 아닙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할 때도 엄청난 적자 기업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삼성이 원하는 건 본인들이 시간 들여도 따라잡기 힘든 압도적 기술력 이거 하나입니다. 이 조건에 강하게 부합하면서 다른 대기업의 때도 묻어있지 않은 SBB테크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판단해 보시고요. 자, 그럼 두 번째 기업은 어딜까요? 이 회사는 증거가 훨씬 더 명확합니다. 이미 삼성전자 공장 한복판에서 쌩쌩 돌아가고 있는 기업, 바로 라운로보틱스. 로봇 회사가 아무리 기술이 좋다고 입으로 떠들어봤자 진짜 실력은 현장이 증명합니다. 삼성은 절대 뇌피셜로 회사를 인수하지 않죠. 일단 현장에 투입해보고 완벽하게 검증이 끝난 뒤에야 지분을 늘립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랬고요. 라운로보틱스의 주력이 바로 진공 로봇인데요. 이 로봇이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예민하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진공 팹 안에서 웨이퍼를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나르고 있습니다. 진공 상태에서 먼지 하나 없이 나노 단위로 움직여야 하는 이 극한의 테스트를 이미 통과했고 점유율은 무려 40%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삼성이 2030년까지 전 공장을 AI 무인 자율 공장으로 싹 다 바꾸겠다고 선언했죠. 그럼 그 라인에 가장 먼저 투입될 로봇이 어떤 기업의 것일까요? 검증도 안 된 다른 기업의 로봇을 쓸까요? 아니죠. 이미 자기들 공장에서 수년째 완벽하게 검증된 라온의 로봇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은 이미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HBM 수요가 터지면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반도체 라인을 늘리니까 진공 로봇 수요도 덩달아 미친 듯이 늘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1분기 영업이익만 봐도 작년보다 무려 14,000%가 넘게 폭증했어요. 여기에 또 하나 결정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최근 라온이 용인에 97억을 들여서 공장 생산 능력 캐파를 무려 3배나 늘리고 있습니다. 기업이 공장을 3배로 늘린다는 건 기업 입장에선 막연한 기대감만으론 할 수 없습니다. 즉 라온의 공격적인 투자는 지금 당장 눈앞에 찍어내야 할 확실한 수주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는 가장 완벽한 증거죠. 엄청난 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핵심 기술 내재 화율도 90%가 넘어서 껍데기가 아닌 진짜 기술을 수직 계열화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타깃도 또 없습니다. 이미 삼성의 공장 안에서 모든 검증을 마친 최고의 파트너 기업 라온 로보틱스도 한번 직접 잘 판단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삼성의 로봇 밸류 체인에 남겨진 마지막 빈자리 두 곳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SBB테크는 삼성이 아직 가지지 못한 약점을 채워줄 기술 확보형 M&A 유력 후보입니다. 두 번째, 라온 로보틱스는 삼성이 이미 공장 안에서 완벽히 검증한 수직 계열화형 M&A 유력 후보입니다. 물론 이 두 기업이 삼성의 인수 후보라는 이야기가 저희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무조건 인수한다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니고요. 그리고 이미 블로그나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도 꾸준히 언급돼 왔죠. 다만 중요한 건 단순히 이름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왜 이 기업들이 삼성의 전략과 맞물릴 수 있는지를 하나씩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인수할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시장은 항상 기대감으로 움직입니다. 그 기대감이 극에 달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게 제 결론이고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삼성의 로봇을 완성할, 아니 전 세계 로봇 시장을 접수할 삼성의 필살기가 남았거든요. 삼성 SDI가 2분기 컨콜에서 대놓고 이런 선언을 했죠. 우리가 개발 중인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그 첫 번째 상용화 타깃은 전기차가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충격적이죠. 당연히 시장이 제일 큰 전기차에 먼저 들어갈 것으로 봤는데 로봇이라뇨. 여기엔 아주 치밀한 계산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전기차 시장은 캐즘에 빠져서 성장이 주춤하잖아요. 유럽은 판매량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최대 시장인 중국은 감소세고 미국 시장은 꽉 막혀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내연기관을 완벽히 대체하려면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초고속 충전까지 한 방에 해결하는 전고체 배터리가 필수적인데 문제는 이게 당장 전기차용 큰 사이즈로 구현하기에는 아직 기술적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반면 휴머노이드 로봇은 어떨까요? 인공지능 AI의 발전 속도와 맞물리면서 산업용을 넘어 가정용, 상업용으로 무섭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매년 2배 이상 미친 듯이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오죠. 그러니까 삼성 SDI의 전략은요. 폭발하는 로봇 시장에서 먼저 양산 능력을 완벽하게 확보하고요. 그 레퍼런스를 무기 삼아 나중엔 전기차 시장까지 진출하겠다는 아주 치밀한 우회 전략인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삼성이 주목하는 또 다른 타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주항공 시장인데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로 밀어붙이고 있는 저궤도 위성이나 중장기 우주 데이터 센터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 전고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우주는 그늘진 곳만 가도 영하 200도이고 햇빛을 받으면 수백 도로 치솟고요.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는 터지지 않고 수명이 긴 전고체 배터리가 절대적이라고요. 그리고 이 우주형 배터리 시장만 2030년까지 연평균 60% 이상 성장할 겁니다. 또한 이미 삼성 SDI는 휴머노이드 업체들이 가장 선호하는 고출력 원통형 배터리 분야에서 압도적인 기술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전기차 시장은 일단 기존의 배터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먼저는 무섭게 커지는 휴머노이드의 전고체를 먼저 납품을 하고요. 우주항공이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과 결국에 들어가게 될 전기차용 전고체까지 그렇게 배터리 산업의 두 번째 폭발 시기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경쟁사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역시나 전 세계 배터리 기업과 완성차 업체들이 사활을 걸고 덤벼들고 있는데요. 미국을 보면 전고체 분야의 스타트업인 퀀텀스케이프나 팩토리얼 에너지가 굉장히 유명하죠. 완성차 기업인 혼다와 폭스바겐은 이 퀀텀스케이프와 손을 잡았습니다.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선 이 전고체 기술을 못 쥐면 나중에 결국 도태되고 내연기관 시대의 유물로 전락해버린다는 엄청난 위기감이 있거든요. 특히 혼다의 목표 스펙을 보면 아주 대담합니다. 주행거리를 기존 350마일에서 500마일로 확 늘리고 단 몇 분 만에 80에서 90%를 채우는 초고속 충전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이 중국에 의존해야 하는 흑연 음극재를 완전히 빼버리고 리튬 메탈이나 무음극 방식을 써서 원가와 공급망 리스크까지 덜어내겠다는 계획을 짜고 있죠. 이게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에게도 핵심이죠. 앞으로 탈중국을 똑같이 추구할 겁니다. 안 그러면 미국 시장에 들어갈 수 없게 될 테니까요. 배터리 소재의 탈중국화,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앞으로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국내 기업들 상황도 아주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SK온은 아예 자체 개발보단 협력을 택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팩토리얼 에너지와 손을 잡고 국내 충남 천안 SK온 공장 바로 옆에 전고체 파일럿 공장을 세우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 연합군에 한국의 핵심 소재, 장비 기업들이 다 합류했다는 겁니다. 양극재는 포스코 퓨처엠이, 2차 전지 장비는 필에너지가 투자를 유치하며 하나의 거대한 밸류체인을 만들고 있죠. LG에너지 솔루션은 어떨까요? 최근 원통형 배터리로 BBU 배터리 백업 유닛 로봇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2027년에 소듐 이온 전지 샘플 출하와 함께 건식 전극 기반의 전고체 파일럿 라인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종합해보면 LG엔솔은 건식 전극에 집중하면서 한 발짝 숨을 고르는 느낌이고 SK온은 발빠르게 글로벌 연합군을 꾸리고 있으며 삼성 SDI는 아주 독자적이고 공격적으로 전고체 양산을 밀어붙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물론 이 국내 3사의 전고체 상용화 시점은 길어야 1-2년 차이로 결국 비슷한 시기에 본격적인 진검승부가 펼쳐질 텐데 가장 먼저 상용화하는 삼성 SDI가 초기엔 압도적으로 유리할 겁니다. 빠른 상용화는 곧 대량 생산을 의미하고요. 경쟁사들보다 더 저렴하게 납품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되거든요. 근데요, 이 전고체 배터리는 완벽해 보이지만 아직 넘어야 할 3가지의 거대한 기술적 벽이 존재하는데요. 최근 국내 양극재 1위 수준의 기업인 LNF가 아주 특이하게 전고체 관련 영상을 공식적으로 올렸죠. LNF도 직감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LFP 배터리 같이 저렴한 배터리만 만들다간 미래 산업에서 도태된다는 것을요. LNF가 꼽은 3가지 벽은요. 첫째, 충방전을 반복할 때 배터리에 미세한 금이 가는 미세균열. 둘째, 배터리 수명을 깎아먹는 황화리튬 형성. 셋째, 액체가 아닌 고체와 고체가 맞닿아 생기는 계면 저항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고온의 열을 가하고 엄청난 압력으로 눌러줘야 하는데 당연히 제조 단가가 미친 듯이 치솟겠죠. 이 한계를 부수기 위해 LNF가 내놓은 해법이 바로 양극재 구조의 완전한 혁신입니다. 잘 깨지지 않는 아주 단단한 단결적 양극재를 써서 미세균열을 원천 차단하고요. 양극재와 전해질이 맞닿는 부분을 특수 코팅해서 저항을 확 낮추겠다는 거죠. 무엇보다 공침법이라는 기술을 적용해 비싼 황화리튬 없이 배터리를 합성함으로써 제조 원가를 무려 15배 이상 내리고 저온에서도 구워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지금 LNF 같은 소재 기업들마저 이렇게 전고체 사활을 걸고 있다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결국 2027년엔 하이엔드 전기차와 휴머노이드 로봇을 시작으로요. 2030년이면 양극재와 공정기술까지 진화해서 대중적인 전고체 시장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투자자로서 절대 놓치면 안 될 진짜 투자 포인트는 뭘까요? 여러분, 골드러시 시대에 진짜 떼돈을 번 건 금을 캔 사람들이 아니라 곡괭이와 청바지를 판 사람들이었죠. 배터리 시장의 곡괭이가 바로 장비주입니다. 배터리 기업들이 전고체를 완성할 수 있게 하는 곡괭이. 이에 대해 전 세계 배터리 장비 1위이자 테슬라, CATL에 납품하는 중국의 배터리 장비 기업 선도지능의 경영진이 최근 실적 발표에서 엄청난 힌트를 흘렸죠. 2025년 신규 수주부터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장비 비중이 확 늘어나서 2026년엔 50%를 찍을 거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중장기 핵심 성장 동력은 바로 전고체 배터리 전용 장비다라고 말이죠. 왜 전 세계 엄청난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이 장비 업체가 전고체에 집중하는 걸까요? 전고체 배터리 전용 장비는 기존 리튬이온 장비보다 가격이 2배 가까이 비쌉니다. 게다가 이 고난도 전용 장비를 제대로 납품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히죠. 이미 선도지능은 벌써 미국, 유럽, 일본, 한국 기업들과 전고체 장비 수주 협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전고체 장비 수주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장비 업체들의 수익성은 그야말로 수직으로 폭발하게 되는데 이건 우리 국내 배터리 장비 업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엄청난 기회이자 모멘텀이죠. 사실 우리나라도 정말 눈여겨볼 장비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종목들을 소개할 텐데요. 먼저 앞에 설명드렸던 SK온의 밸류체인인 포스코 퓨처엠, 필에너지,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과 LNF까지는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판단인데 필에너지는 장비주니까 특별히 더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알아볼 첫 번째 기업은 2차 전지 극판 공정 국내 1위이자 글로벌 톱티어의 지위에 있는 PNT입니다. 이 회사는 단순히 전고체 테마주로 보면 안 됩니다.
PNT의 핵심 기술은 얇은 금속박에 배터리 물질을 빈틈없이 바르고 압착하는 롤투롤 기술인데요. 이미 조 단위의 수주 잔고를 쌓아두고 있는 기초 체력 자체가 괴물 같은 기업이죠. 그리고 최근 기사 보셨나요? 현대차가 안성에 1조 2천억 원을 들여서 자체 배터리 연구 생산 시설을 짓고 있는데 여기에 PNT 장비 공급이 확정됐습니다. 즉 전고체든 뭐든 일단 배터리를 만들려면 PNT의 코팅 장비가 기본 베이스로 깔려야 한다는 압도적인 레퍼런스를 또 한 번 증명한 거죠. 자, 그럼 PNT의 차세대 핵심 기술은 뭘까요? 바로 건식 전극 성형과 초고압 롤프레스입니다. 이제 액체 용매를 안 쓰는 건식 공정이 대세가 될 건데 가루를 뭉쳐서 얇고 균일하게 찍어내려면 장비가 엄청난 압력과 정밀도를 버텨야 합니다. PNT는 이미 이 건식 전극 장비를 선제적으로 개발해서 고객사들의 파일럿 라인에 진입해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최근 2분기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살짝 아쉬웠습니다. 근데 이게 장사를 못해서가 아니죠. PNT는 지금 장비뿐 아니라 자회사를 통해서 중국 동박사업, 심지어 구미의 LFP 배터리와 양극재 생산 라인까지 구축하면서 엄청난 투자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즉 PNT는 단순한 장비 납품업체를 넘어서 전고체와 건식 공정 시대를 아우르는 거대한 대형 제조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전고체 시대의 곡괭이 PNT 관심 있게 보고 직접 판단해 보시고요. 두 번째 기업은 최근 뉴스가 아주 뜨겁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의 최대 병목을 깨버리고 있는 기업, 우리에겐 CIS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졌죠. SFA-인엑셀입니다. 이 회사가 최근 사명을 CIS에서 SFA-인엑셀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게 이름만 바꾼 게 아닌데요. SFA 그룹 내에서 배터리,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를 하나로 묶어서 차세대 정밀 제조 솔루션 기업으로 완전히 판을 뒤집어 버렸죠. SFA-인엑셀을 주목해야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전고체의 최대 난제가 고체와 고체가 맞닿을 때 생기는 계면 저항인데 이걸 해결하려면 틈이 없도록 엄청난 압력으로 짓눌러야 합니다. 근데 이 회사가 바로 PNT와 함께 이 초고압 가압 롤프레스 기술의 최강자입니다. 쉽게 말해 배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SFA-인엑셀의 이 프레스 장비가 없으면 수율 잡기가 미치도록 힘들어지는 거죠. 여기에 최근 엄청난 포인트가 더 추가됐습니다. SFA-인엑셀이 대구 3공장에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연속식 파일럿 라인을 구축했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무려 연간 2톤에서 5톤 규모예요. 즉 전고체 장비 회사가 아예 고체 전해질 소재까지 직접 연속으로 뽑아내는 라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요. 이미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공장에서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개발 중인 건식 코터 장비에 직접 만든 고체 전해질 소재를 넣고 완벽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강력한 핵심 시스템을 갖춘 거죠. 자, 두 기업 모두 기술력은 끝내주죠. PNT는 압도적인 기존 인프라를 바탕으로 차세대로 넘어가고 있고 SFA-인엑셀은 아예 소재와 장비를 묶어서 전고체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이 두 기업이 내년부터 시작될 진짜 본격적인 전고체 시대를 너무 잘 준비하고 있다는 판단이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주식시장은 항상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 선반영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아직 대기업의 전고체 관련 수주가 터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 리스크는 있겠지만 기대감이 극에 달해서 선반영이 시작될 수 있는 시기가 지금 시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번 직접 판단해 보시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요즘엔 다들 엔비디아의 반도체나 현대의 로봇 같은 하드웨어만 쳐다보고 있죠? 그런데 진짜 조 단위의 폭발적인 스마트머니는 지금 어디로 이동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실제 기업들에게 AI를 심어주는 AX, AI 트랜스포메이션 시장입니다. 자, 집중해보세요. 이제 세상의 모든 기업들은 앞다퉈 저마다의 AI 생태계를 구축해서 비용은 줄이고 생산성을 폭발시키기 시작할 겁니다. 안 그러면 먼저 AI를 도입한 경쟁사들에게 뒤처질 게 뻔하니까요. 그럼 그냥 AI 모델 아무거나 하나 갖다 놓으면 끝나는 걸까요? 절대 아니겠죠. 어떤 업무에 어떤 AI를 붙일지 선정하고 업무 프로세스도 다시 짜야 되고요. 내부 데이터랑 시스템도 연결해야 되고 심지어 보안과 규제까지 다 관리해야 됩니다. 이 전 과정을 통째로 대신해주는 게 바로 AX, AI 트랜스포메이션인데요. 지금부터 소개할 기업은 이미 이걸 실전 검증까지 다 끝냈습니다. AX 전략 컨설팅부터 AI 서비스 구축, 플랫폼, 인프라, 운영까지 이미 120개 이상의 검증된 AI 유즈 케이스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업들에게 AI를 심어줄 때마다 그냥 기존 검증된 레퍼런스를 갖다 붙여넣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즉 사업 확장 속도 자체가 엄청 빠르다는 겁니다. 이미 검증이 끝냈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시장이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제가 이 종목을 단순 테마주로 보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첫째, 이미 정부와 공공기관의 디지털 AI 예산 집행이 본격화됐습니다.
쉽게 말해 앞으로 나라 전체가 이 기업을 통해서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시작할 거란 거고요. 그리고 곧 전 세계 모든 나라로도 확장되겠죠. 둘째, 금융권에서도 금융과 AI를 연결해서 업무에 이미 적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전 세계 금융권까지도 장악하기 시작할 거란 거고요. 셋째, 제조와 물류의 동선 최적화, 공정 최적화, 물류 지능화까지 이제 거의 모든 기업이 AI를 도입해서 막대한 비용을 줄이기 시작할 건데 이 기업이 그 역할을 다 해주면서 수혜를 쓸어 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심지어 삼성, LG 등 대기업들의 해외 확장까지 수혜를 봅니다. 가전, 배터리, 화학 등 계열사들이 해외로 진출할 때마다 같이 딸려가서 그 수혜를 온전히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됐죠. 쉽게 말해 정부, 금융, 제조, 그룹사, 해외까지 지금 전방위로 동시에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AI 시대가 되면 될수록 돈을 계속 더 버는, 즉 AI 시대가 갑자기 사라지지만 않는다면 끊임없이 성장하는, 변수가 거의 없는 상수 기업이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근데 과연 AI 시대가 사라질까요? 이 기업은 흔해 빠진 적자 테마주가 아닙니다. 이미 연매출 5조 원 이상을 찍어내는 거대한 캐시카우를 갖고 있는 초우량 기업이고요. 그리고 최근 전 세계 빅테크들을 발칵 뒤집어 놓은 대형 사고까지 쳤는데요. 무려 구글로부터 차세대 최고의 파트너 기업이라고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 현재 미국 월가에서 가장 핫한 전 세계 1위 기업용 AI 기업 팔란티어와 물밑 접촉도 끝마쳤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구글의 AI가 세상을 지배하든 팔란티어의 AI가 기업들을 장악하든 수많은 빅테크들 중 누가 AI 패권을 장악하든 상관없이 그 AI들을 사용하려면 삼성, SK, LG 등 어떤 대기업이라도 이 기업의 플랫폼을 반드시 거쳐야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글로벌 빅테크들의 피 터지는 AI 전쟁 속에서 누가 이기든지 그저 편하게 앉아서 통행료를 걷는 독점적 고정 수익 구조를 완벽하게 완성했다는 거죠. 즉 반도체 사이클이 꺾여도 로봇 사이클이 쉬어가도 전 세계 모든 기업이 AI를 사용하는 이상 이 기업의 매출은 끊임없이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근데도 PER이 14배 수준입니다. 연매출이 5조가 넘게 나오고 120개 넘는 검증된 유즈케이스를 갖고 있고 정부, 금융제조, 그룹사, 해외까지 터지는 회사가 PER이 고작 14배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이건 아직 사람들이 관심 갖기 전이라는 거죠. 지금 증권가, 연기금, 스마트머니들은 이 기업이 글로벌 AI 플랫폼 대장주로 퀀텀 점프하는 이 폭발적인 전환 국면을 역시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주가 재평가, 즉 멀티플이 미친 듯이 폭발하기 직전인 지금 외인과 기관들이 개인들 몰래 저점에서 조용히 물량을 쓸어 담고 있는 중이죠. 그럼 이 좋은 종목이 왜 지금까지 잘 안 알려졌냐? 투자자들의 관심이 온통 화려한 로봇의 움직임이나 최첨단 반도체 같은 곳에만 쏠려 있었기 때문이죠. 즉 정보의 비대칭. 지금 우린 이걸 역이용하는 겁니다. 차트 좀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차트에 얼마나 큰 의미가 숨어 있는지요. 시장이 철저하게 외면할 때 바닥에서 글로벌 스마트머니와 기관 외국인들이 조용히 쓸어담고 있는 흔적이 보이는 완벽한 매집 패턴 차트입니다. 과거 45,000% 폭등했던 에코프로가 딱 이랬었죠. 더 이상 긴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구글, 팔란티어 등 빅테크들로부터 역대급 수주 기사가 다 터지고 난 후 뒤늦게 관심 갖는 실수를 범해선 안 되겠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에 한해 이 탑픽 종목을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딱 10초면 끝납니다. 바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고 전송 버튼만 누르면 끝납니다. 스마트폰 시청자가 아닌 분들을 위한 방법도 고정 댓글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받아가시면 되는데, 물론 모든 건 제 개인적인 분석일 뿐 투자는 여러분의 판단이지만 남들에게 다 알려지고 뉴스 터지고 나서 고점에서 물리지 마시고 지금 바닥에서 조용히 관심 가질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요즘 댓글창을 보니 신청을 했는데도 종목 보고서를 못 받았다는 분들이 간간히 계시는데요. 구독자 확인을 위해 간단히 확인 전화를 드린 후에 보내드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재 중이셔서요. 그러니 꼭 반갑게 맞아주시고 다 받아가시고요. 지금 바로 댓글창 여시고 고정 댓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치맥스팀 서지훈이었습니다.